레몬의 몸통을 먼저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 형태를 그리는 방법은 뭐 사실 수십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형태를 똑같이 그리는 방법은 뭐 펜툴로 일일이 형태를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떤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기본 도형 툴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레몬의 몸통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아이드롭 툴 이용을 해서 레몬 컬러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레몬이 보면 이렇게 완전 계란처럼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고 아래쪽이 살짝 이렇게 가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뭉퉁하고 아래쪽은 살짝 가늘게.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형태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예, 단축키 A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중간을 이렇게 잡는 거죠. 중간을 잡고 키보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얘가 올라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적당하게 위쪽을 좀 뭉툭하게 만드시고 아래를 좀 날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형태를 조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포인트도 이렇게 하나씩 잡으셔가지고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또 그렇죠? 아래쪽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는 뚝하고 아래는 좀 날렵한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에 볼록 나온 형태와 위에 이렇게 볼록 나온 형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자, 그러면 폴리곤 툴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으로 그려줄 텐데요.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하시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을 일단은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 시켜주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렉트 셀렉트 툴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이 라운드 코너 부분이 있죠. 이 라운드 코너를 이용을 해서 끝을 이런 식으로 둥글립니다.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적당히.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둘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운데 정렬 눌러야죠. 이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딱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패스파인더에서 여러분들이 유나이트 눌러서 패스파인더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제 형태를 합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셀렉트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코너, 요 라운드 코너가 있죠. 그래서 요 코너, 요 부분도 살짝 움직여서 둥글려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자,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운드 코너 잡고 자, 라운드 코너 이용을 해서 둥글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둥글려 주시고 위치 적당히 높이 잡으신 다음에 얘도 센터 정렬 해줘야 되겠죠. 두 개 다 잡고 센터 정렬 해주시고 합칩니다. 유나이트 눌러서 금방 레몬 형태를 이제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좀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스무스 툴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렉탱글 툴 아래 보시면 예, 스무스 툴이 있습니다. 스무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스무스 툴은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스무스 툴을 선택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선택 툴로 바꿔야 되는데 선택 툴로 바꿀 수 있는 단축키가 있다 그랬죠. 네,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항상 선택 툴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잠시. 그럼 이렇게 선택 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여기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치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규칙한 그 형태를 만드는데 이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보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셀렉트 작업하셔서 직접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 명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빛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형태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Y를 잠깐 눌러보세요. 컨트롤 Y. 컨트롤 Y가 이 아웃라인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웃라인 모드예요. 컨트롤 Y가. 그래서 컨트롤 Y 상태에서는 필을 보지 않고, 필은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옮기시는데 이렇게 옮길 때 자, Alt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림자 영역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면 될까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그림자, 요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될 거죠. 그래서 스케일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럼 요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면을 쪼개야 돼요. 이 부분의 색깔을 바꿔주면. 자, 그럼 면을 쪼갤 때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 디바이드가 지금 안 보이죠? 여기 패스파인더에서 요 점 3개, 점 3개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디바이드 버튼 보이시죠? 그래서 디바이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바이드를 하면 이게 면이 다 쪼개지는 거잖아요. 면이 다 쪼개지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자, 왜냐면 디바이드를 하면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려면 얘를 그룹을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룹 해지를. 그래서 그룹 해지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언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룹핑이 해지가 됐죠. 자, 그럼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와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면이 이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졌죠?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쪼개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델리트해서 없애주시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자니까 약간 톤 다운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여기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살짝만 톤 다운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하이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그냥 펜 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펜 툴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세요. 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는 흰색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필 컬러를 선택된 상태에서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얘는 톤 다운이 아니라 이 톤을 더 밝게, 그렇죠? 톤을 더 밝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톤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이 정도. 뭐 좀 더 밝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밝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림에도 이제 보면 레몬의 표면을 좀 이렇게 텍스처가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어떤 그 텍스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 동그라미 어떤 텍스처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립스 툴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엘립스 툴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Alt 키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Alt 키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복사를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뭐, 너무 크기가 똑같으면 또 어색하니까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패턴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몸통을 그려봤는데요. 정리를 하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레몬의 잎사귀를 그려볼 건데요. 제가 여기 사진을 드렸잖아요. 일러스트 사진. 이 사진의 잎사귀를 보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고 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보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펜툴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펜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요 잎의 형태를 보시고 일단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형태를 그리실 때 D를 누르시면 기본 그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본 색상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시면서 조금 수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좀 수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러프하게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을 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셔서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형태를 그리셨으면 얘도 이 스무스 툴, 스무스 툴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신 라인을 한번 이렇게 쓱쓱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조금씩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얘를 복제해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이파리가 3개가 있으니까 Alt 누르시고 하나씩 복제를 하셔서 약간 이렇게 회전하시고 크기도 좀 변경을 하시고 스무스 툴을 이용을 하셔서 약간 또 형태도 변경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복사한 것을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뭐 필요하면 리플렉트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 반전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줄기를 그려야 되겠죠. 줄기 이렇게 다음 이 레몬잎에 붙어있는 줄기도 이제 같이 그려주십니다. 역시 줄기도 펜툴 이용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쪽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얘는 줄기니까 얘는 스트로크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필 컬러는 없애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색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드롭 툴, 자, 아이드롭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 주실 때는 아이드롭 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면을 하나씩 선택을 하셔야죠. 이렇게 색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은 선택을 하시고 지금 필 컬러가 채워져 있으시면 안 돼요. 필은 스트로크만 가지니까 줄기는 이제 스트로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옵션에 가셔서 라운드 이 캡 부분을 자 라운드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의 두께를 적당한 포인트로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컬러는 보면 줄기의 컬러는 지금 컬러 팔레트에 특별하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에서 색을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한 그린이 돼야 되겠죠. 진한 그린 컬러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컬러는. 자, 여기 보면 컬러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 스펙트럼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넓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색깔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께를 변경을 할 건데 지금 두께가 너무 일률적이잖아요. 너무 일률적이라 이상하죠. 여기 보면 두께가 이런 식으로 이 끝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는 스트로크로 그랬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해요. 그러면 이 두께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리플렉트 툴 있죠. 리플렉트 툴 아래 보시면 위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스 툴이 두께를 바꿔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위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조금 확대를 하세요. 이 끝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보세요. 그럼 이게 두께가 바뀌죠. 지금 이렇게 두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하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두께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또 두께를 바꿀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스트를 이용을 해서 끝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께를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조금 가늘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하시면 확대를 해야 보입니다. 이제 확대를 하셔가지고 끝부분은 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줄기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 뭐 줄기 컬러도 여러분들이 뭐 살짝 바꿔주실 수 있겠죠.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줄기 색깔도 조금 바리에이션을 하셔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레몬의 그림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잎사귀도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컨트롤 Y 눌러서 아웃라인 모드에서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이제 카피를 하시고요. 카피를 해주시고 스케일을 살짝 좀 키워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키워주시고 뭐 필요하면 약간 회전을 시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일단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야죠.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디바이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가 되면 자동 그룹이 지니까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언그룹 해주시고 요 불필요한 부분은 딜리트 눌러서 없애고요. 요 부분의 컬러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필 컬러 부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약간 톤 다운 자, 시켜주시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또 잎사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두 개도 여러분들 그림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복사하시고 약간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디벨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그 다음에 디바이드 되면 언그룹을 시켜주시고요. 언그룹,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그리고 다시 그림자 부분 선택을 하시고 필 컬러 약간 톤 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일 자그마한 잎사귀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림자를 주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쪽 쪽으로 그림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패스파인더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요. 여기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이제 따로 이렇게 꺼내 놓으셔도 돼요. 팔레트를 좀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언그룹, 불필요한 부분 삭제, 컨트롤 Y 눌러서 톤 다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셨으면 얘를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줄기는 지금 스트로크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익스펜드 해서 면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줄기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룹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 레몬도 그룹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눌러서 레몬도 그룹. 얘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놔주시는데 여기 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레몬 이 줄기와 얘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펜툴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스트로크 컬러를 잘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스포이드 이용을 해서 같은 컬러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스트로크가 돼야 되니까 스트로크 컬러 주시고, 자, 아까 어떻게 했죠? 스트로크 컬러를 적당하게 이렇게 두께를 주시고 위드 툴을 이용을 했죠. 여기 일단은 캡 모양을 좀 둥글게 처리해 주시고 위드 툴을 이용을 해서 좀 확대를 하셔야 되겠죠. 위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끝에 모양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십니다. 해주시고 얘도 익스펜드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expand appearance에서 얘도 같이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G 눌러서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한 레몬의 형태를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레몬의 단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레몬의 단면. 그래서 레몬의 단면을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려진 형태의 레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자, 이 형태 쉽게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자, 요거는 일단은 자,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립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원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을 하나 그립니다. 정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자, 얘도 D 눌러서 기본 색깔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로테이트 툴 선택을 하시고요. 앵커 포인트를 어디로 주냐면 요 끝으로 줍니다. 끝.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끝으로 Alt 키 누르고 이 끝을 클릭. 자, 그리고 8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60 나누기 8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요. 자, 그럼 얘를 카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얘를 8개를 총 복사를 해줍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바깥에 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피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가서 유나이트를 눌러가지고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요 외곽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쪼개야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쪼개야 되는데, 자, 그럼 쪼갤 때, 자, 어떻게 쪼개냐면, 자, 라인, 펜 툴 이용을 해서 일단은 수직으로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수직으로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얘를 두 개를 다 잡고, 얼라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직 수평과 가로, 세로 수평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살짝 두껍게, 여기 요 잘려진 그 두께 정도가 되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자, 되셨나요? 예, 그러면 얘도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툴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하시면요, 이게 바로 창이 뜨죠. 왜냐면 지금은 센터에서 돌려야 되니까 아까 360 나누기 8이 45도 거예요. 45도 상태에서 카피 눌러줍니다. 자, 제자리에서 카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 크로스된 라인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 선택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거 뭐 형태도, 이 밑에 레몬의 형태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지를 해야 돼요. 선택 해지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레몬 형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된 이 막대 형태들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expand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expand.
자, 익스펜드가 뭐라 그랬죠? 스트로크를 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펜드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그 다음에 유나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하나의 형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이 모양에 맞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 패스파인더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마이너스 프론트, 요 패스파인더에 보면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 있잖아요. 유나이트 옆에. 네,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시면 요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형태에서 이제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컬러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색을 채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끝에가 너무 날카롭잖아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A 누르셔가지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라운드 코너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 끝을 잡고 살짝 둥글려 주시는 거죠. 둥글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립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Alt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원이 만들어지죠. 원을 하나 만드시고 자, 근데 얘는 지금 앞에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Ctrl Shift 열린 대가로 색깔을 이제 바꿔줘요. 색깔을 자, 여러분들이 스포이드 이용을 하셔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센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 얼라인에서 이렇게 가로 정렬, 세로 정렬 한 번씩 눌러주십니다. 센터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껍질 부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껍질 부분 만들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뒤로 복사합니다. 맨 뒤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F는 앞으로 복사고 컨트롤 B는 뒤로 복사해요.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시고 자, 그럼 복사된 거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Alt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키워줍니다. 근데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거는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이드롭트를 이용을 하셔서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레몬 C가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레몬 C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기 엘립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만드셔가지고 갖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은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고 크기 변경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개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절단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룹을 줘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그룹을 줘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반쪽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거 반쪽은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반쪽 만드시려면 얘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Alt 누르시고 하나 이제 복사를 하시고 패스파인더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절단면으로 쓸 거거든요. 절단하는 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기본 컬러로 주세요. 기본 컬러로 주시고 필 컬러는 없애버리세요. 스트로크만 주시고 자,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 절단면이 레몬의 경계면에 딱 붙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잡아요.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디바이드 누르시면 얘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 면을 이 스트로크가 지나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잘린 거예요. 근데 지금 디바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룹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언그룹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렌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금방 반쪽을 만든 겁니다. 반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하는데 얘를 약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약간 두께감이 있죠. 여기 보면 두께감이 있게 좀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두께감이 만들어지겠죠. 조절하셔서
두께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세요.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은 핸들 이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만드신 것들은 그룹을 져서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룹을 안 줘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선택이 안 돼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룹을 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단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요 단면을 그릴 건데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이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 있죠, 얘를 하나 일단 복사를 해옵니다. 밑에다 그릴게요. 복사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나이트를 눌러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드롭트를 이용해서 색깔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기 위해서 자, 엘립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얘를 중간에서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컨트롤 Y 누르셔가지고요. 아웃라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잡고 센터를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크기를 살짝 좀 해주시고요. 조금 밖으로 조금 나오게 부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네모보다 살짝 커야 됩니다. 원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이제 디바이드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그룹, 언그룹 해가지고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얘네들을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아랫면을 날려주시고 위에 면만 남는 거죠. 그리고 얘는 위에 면만 날려요. 아랫면만 남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요거는 나중에 이제 쓰게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이 레몬을 이제 얹을 건데 자 근데 얘는 지금 90도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정면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이 단면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 각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45도 각도에서 봐야 되는 앵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요. 하나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효과를 줄 건데요. 뭘 줄 거냐면 자 이펙트에 가시면 3D가 있습니다. 3D에서 로테이트가 있어요. 3D 로테이터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포지션에 눌러보시면 아이소메트릭 탑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소메트릭 탑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45도 위에서 본 각도로 바뀝니다. 얘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를 누르면 요 이제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펙트를 사용한 거라서 원래 패스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 원래 패스의 속성을 없애주려면 어떡하죠? 익스펜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가셔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른 목골로 나오는데 자, 이거는 다이렉트 세널시트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제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도 각도의 패스로 바뀌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이펙트에서 3D 로테이트를 시킵니다. 자, 로테이트의 포지션에서 아이소메트릭 탑으로 바꿔주는 거죠. 오케이 하시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45도 각도가 되는데 패스는 여전히 동그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란 상태의 패스를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가셔서 Expand Appearance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바뀐 상태가 되는데 지금 얘가 보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패스가 안 잡히고 이렇게 네모 형태로 잡히잖아요. 이 네모 형태의 바운딩 박스를 없애줄 거예요. 그 없애주는 방법은 다이렉트 세널시트를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델리트를 눌러요. 그런데 반쪽만 없어졌잖아요. 이거 나머지에도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델리트를 눌러요. 그럼 바운딩 박스가 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45도 각도의 레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얹히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보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닫힌 대괄호 눌러서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크기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면이 탁 되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위에 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얘도 옆에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요 옆에 그림자, 얘도 요 옆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처럼 그림자 면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 알트 누르고 복사 이렇게 적당히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Y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시다 그랬죠? 컨트롤 Y 상태에서 영을 해주시고요. 크기나 위치는 그림자가 될 면이죠. 이걸 해주시고 이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얘를 디바이드 시켜주시라고 했죠. 자, 디바이드 눌러서 면을 쪼개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이 면은 불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워주는데 디바이드를 하면 언그룹이 되니까 그룹이 되니까 언그룹 시켜주시고 불필요한 면들은 맨 밑에서 자릅니다. 필요한 면들은 그리고 요 면만 선택을 한 뒤에 색깔을 살짝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톤 다운, 살짝만 톤 다운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 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됐고, 그다음에 요 위에 위에 면이잖아요. 그죠? 얘도 만들어줄 건데 지금 얘가 면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선택을 하시고 유나이트에서 합쳐버리시면 되죠. 합치고 Alt키 누르고 복사 해주시고요. 컨트롤 Y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또 디바이드 실행하신 다음에 언그룹 하셔서 불필요한 면은 잘라주시고 컨트롤 Y 눌러서 면만 색깔을 변경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는 다시 그룹을 주어주시면 되도록 얘도 그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적당하게 레이아웃을 잡아보세요. 약간 기울여진 게 자연스럽죠?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 잡으시고 잎사귀도 하셔가지고 또 적당한 위치에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을 보세요. 여기 아까 동글동글한 이 텍스처도 여기다 좀 추가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진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요 그림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만든 거를 보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자만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레몬에 의해서 요 단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클리핑 마스크랑 비슷한 개념인데 사용 방법이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 밑에 면 있죠. 밑에 면을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Alt키 누르고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패스파인더에서 자, 유나이트 누르셔가지고 하나로 면을 합치세요. 면을 하나를 합치시고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펜툴로 요 그림자가 될 영역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요 바깥쪽은 상관없어요. 바깥쪽은 그냥 넓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기본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여러분들 되셨죠? 자, 원래는 얘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F 해가지고 바로 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클리핑이 될 이 형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려면 이 클리핑 처리될 레이어가 클리핑 처리될 영역이죠. 클리핑 처리될 영역 레이어가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 근데 일러스트는 반대예요. 클리핑 처리될 그 형태가 위에 와야 돼요. 위에.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닫힌 대가로 눌러서 제일 위로 올려줍니다. 지금 제일 위로 올라간 상태죠. 그 다음에 얘를 형태를 이렇게 맞춰줘요. 형태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Y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 놓으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딱 정확하게 위에 올 수 있게 조절을 해주십니다. 얘는 그림자가 될 색이잖아요. 여기 이제 요 면이 지금 요 겹쳐지는 게 그림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아이드롭트 이용을 해서 요 그림자 컬러를 찍어줍니다. 그림자 컬러 찍어주시고, 요게 위로 와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레이어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얘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고, 아래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Make Clipping Mask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 처리가 됐죠. 자, 그리고 얘는 그림자니까 이 투명도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투명도, 요 오페시티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 블렌드 모드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블렌드 모드예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를 보통 그림자는 멀티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로 줍니다. 멀티플로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투명도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투명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 휠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슬라이드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투명도가 변하는 게 보이죠? 그림자의 투명도가.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닫힌 데가로 누르셔가지고 제일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농도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죠? 선명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펙트에서 블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 들어가셔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적용을 하시고요. 블러 값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조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이런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블러 효과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아까 그 텍스처 만들어놨던 게 좀 뒤로 들어가 버렸죠. 순서를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이게 잘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컨트롤 Y 눌러서 아웃라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셔서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컨트롤 G 눌러갖고 그룹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닫힌 데가로 눌러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가 그림자를 좀 더 만들어주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림자 만드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림자를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엘립스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그림자니까 제일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색깔을 그림자니까 약간 어두운 컬러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블러 효과 줬잖아요. 그래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적용을 해서 살짝 그림자 효과도 적용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오페시티 값도 좀 조절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레몬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